안녕하세요, 스타일텔러 진호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도쿄에 다녀왔습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요, 이번에도 출발하기 일주일 전쯤에 갑자기 여행이 결정돼서 허겁지겁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여행 주제는 쇼핑이었습니다. 저번 도쿄 쇼핑 로고도 많이들 봐주셨었지만 아무래도 취향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그때랑은 조금 다른 곳들을 구경하고 조금 다른 것들을 사왔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쿄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나리타 공항 스이카 카드 발급이 중단됐다가 올해부터 다시 발급해준다는 말이 있었는데 도착해보니까 여전히 스이카 신규 발급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스모 카드를 발급을 받았는데요, 카드가 굉장히 귀염뽀짝하죠. 충전할 때도 한국어가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쉽습니다. 스카이 액세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는데 이번에는 아카사카역 근처의 더비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아카사카 미츠케역의 더비 호텔보다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방 컨디션이나 크기도 좋았고 무엇보다 가격이 좀 더 저렴했어요. 아침에 나가는 길도 조용해서 걷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아침 8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숙소에 도착하니까 3시가 넘었더라고요. 마침 근처에 스시노 미도리 아카사카점이 있어서 여기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맛있었어요. 엄청. 맥주도 너무 좋았습니다. 스시노 미도리 긴자점은 예전에 줄 엄청 길게 서 있던 걸 봤었는데 여기는 웨이팅이 없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스시노 미도리는 홈페이지나 구글 폼으로 각 지점별로 예약이 가능하니까 혹시 가실 분들은 예약하고 가시면 웨이팅 없이 식사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날은 긴자입니다. 긴자가 좀 우리나라 청담동 같은 명품 거리다 보니까 사실 제가 긴자에서 가보고 싶은 곳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오느라 체력도 많이 깎였고 오후에 도착했기 때문에 쇼핑할 시간이 제일 없는 첫날로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걷다 보니 있어서 들어갔던 아트모스입니다. 한국은 아트모스가 다 폐업을 했는데 일본은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더라고요. 요즘 해외에서는 너도 나도 신고 있다는 온러닝부터 노다 제품도 진열이 되어 있었고요, 뉴발란스도 예쁜 게 많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거품이 사그러진 미아라도 있었어요. 첫날이니까 아직은 아니야 하면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무인양품 플래그십 스토어 긴자에 방문했습니다. 무인양품만의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는 지하 1층부터 6층까지가 전부 무인양품입니다. 그리고 무지호텔이랑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무지호텔에서 한번 묵어보고 싶더라고요. 저희가 급하게 오다 보니까 양말을 안 챙겨갔었어요. 그래서 무지에서는 이번 여행 동안 신을 양말을 구매했습니다. 무지 양말 좋은 건 다들 아시죠? 그리고 좀 걷다가 지우가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작년에 지우 모카신 슈즈를 사서 진짜 거의 매일 신었던 것 같은데요, 그 검정색 모카신 슈즈가 1990엔에 할인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당 5쪽씩으로 구매 수량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우하면 이 카고 팬츠들도 많이 입으시죠. 2,990엔에 판매 중이었는데 한국 돈으로 26,000원 정도 하는 것 같네요. 혹시나 일본 가시는 분들은 간 김에 하나 구매하시면 정말 후회 없는 구매가 되실 거예요. 다음은 도버 스트릿 마켓입니다. 여기는 살 게 없더라도 한번 구경 삼아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꼼데 가라송 디자이너인 레이 가와쿠보가 만든 쇼핑몰인 만큼 큐레이팅이나 분위기가 일반 쇼핑몰과는 완전 달라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키치한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물론 핫한 브랜드들 다 모여있는 건 기본이고요. 이렇게 도버 스트릿 마켓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들도 있어서 기념으로 구매해 가거나 선물용으로도 괜찮겠더라고요. 저는 이 핑크색 가방을 한참 들고 있었네요. 도버 스트릿 마켓 안에는 포터 매장도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키링처럼 걸 수 있는 카드 지갑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티브 아오키도 봤어요. 이날은 아침 비행기를 타고 오느라 거의 새벽 3, 4시쯤에 기상을 했기 때문에 하루가 엄청 길었습니다. 그래서 쇼핑은 이쯤 했고요, 숙소 앞에 긴다코에서 타코야키랑 문어튀김, 닭껍질꼬치에 하이볼과 사와를 마시면서 하루의 피로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을 또 탈탈 털었는데요, 이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으니까 꼭 드셔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저는 여행 첫째 날은 토스 체크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요, 트래블 원래 쓰시는 분들은 아마 며칠부터 며칠까지 시스템 작업 어쩌고 하면서 그때 여행할 거면 재발급 받으라는 메시지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 메시지를 받았었는데요, 당연히 여행 갈 예정이 없었으니까 그냥 스킵했었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여행이 결정돼서 재발급 받기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제를 어떻게 하지 하다가 찾은 게 이 토스뱅크 외화 통장이에요. 평생 무료 환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토스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상품인 것 같은데 수수료도 없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토스 카드를 갖고 계시다면 몇 번의 인증만으로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 여행 가시기 전에 개설해 놓으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둘째 날입니다. 숙소 근처에서 돈가스랑 우동을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기는 고기를 안 때리고 그대로 튀기는 것 같았어요. 식감이 좀 남달랐고 역시나 맛있었습니다. 저 우동도 되게 맛있었어요. 이날은 일단 다이칸야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이칸야마에서 시부야 쪽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오면서 캐스트리트 정도까지 돌아보는 일정이었어요. 다이칸야마는 일본의 부촌이라고 하더라고요. 고급 주택들 사이에 편집샵들이 위치해 있어서 천천히 걸어서 산책하는 느낌으로 쇼핑하기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날씨도 정말 좋았고 분위기도 너무 따뜻했던 것 같네요. 다이칸야마 슈프림은 물건 사기에 좀 널널하다고 해서 제일 처음 방문을 했는데 사람도 없고 물건도 없었어요. 그리고 스타일스라는 편집샵, 여기서 바로 저번 컨텐츠에서 소개드렸던 카라트 산타페 자켓을 구매할 수 있었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친절하셨었어요. 제가 산 산타페 자켓 이외에도 다른 카라트 제품들도 꽤 있었고요. 뉴발란스 신발들도 괜찮은 컬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너무 친절하셨던 스타일스에서 기분 좋게 득템을 하고 또 천천히 걸어서 마가렛 호엘 매장에 도착을 합니다. MHL 로고가 박힌 이 에코백들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마가렛 호엘은 사실 옷보다는 그런 액세서리류들에 접근하기 쉬운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이런 파우치나 양말, 그리고 가죽으로 된 미니백이나 가죽 소품들이 굉장히 감성지게 이뻤고 가격대도 저렴한 편이었어요. 이런 가죽 카드 지갑 같은 경우에 정가가 5,500엔이었고 버건디 컬러는 세일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빈티지한 그린 색상의 카드 지갑은 2만원대였어요. 심지어 문스타랑 콜라보한 레인부츠도 컬러감이 너무 괜찮았고 이런 단화들도 색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MHL 로고가 정말 깔끔하게 박혀있는 시계가 있었는데요. 이게 너무 예뻤습니다. 점원분 말로는 품절됐다가 재입고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건판이랑 흰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흰판이 이뻐 보여서 여자친구 선물로 사줬습니다. 알이 조금만 컸으면 저도 한번 욕심을 내봤을 텐데 여성분들한테 잘 어울릴 만한 크기였어요. 저는 MHL 로고가 음각으로 박혀있는 가죽 카드 지갑을 구매했습니다. MHL 직원분이 저보다 한 살 많으시더라고요. 도모다치 하면서 정말 너무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편하게 매장을 둘러볼 수 있었고요. 이것저것 설명도 자세하고 친절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도 그때의 기분 좋음이 떠오릅니다. 근처 빈티지 샵에는 카라트 빈티지들이 엄청 많았어요. 가격대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좁기도 좁고 빈티지 샵 특유의 그 냄새 때문에 여자친구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빈티지 샵에도 카라트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많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빈티지 샵들 뒤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품 조심하시고요. 근처 나나미카도 한번 구경을 해봤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나나미카라고 쓰여져 있었고요. 나나미카는 옷도 깔끔하게 나오지만 매장 분위기도 조용한 게 정말 좋았습니다. 이날 날씨가 너무 좋았던 것도 분위기에 한몫했던 것 같아요. 스트라이프 티셔츠도 정말 너무 예뻤고 코트들도 소재감도 너무 좋았고요. 핏도 괜찮았어요. 큰 디테일 없이 소재감과 특유의 핏으로 어필하는 나나미카이기 때문에 하나 있으면 정말 두고두고 입을 수 있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항상 가격이 문제긴 하지만요. 바로 옆에는 나나미카 여성 제품들만 DP해 놓은 샵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열심히 걸어서 1LDK라는 편집샵으로 갑니다. 1LDK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1LDK와 1LDK 어파트먼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감도 높은 편집샵이었어요. 막 넓은 샵은 아니었지만 아기자기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빈티지샵 같은 느낌도 났던 것 같아요. 본러닝이나 리복, 그리고 스튜디오 리코슨 같은 브랜드들도 있었고 이런 빈티지한 액세서리류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여기는 버디 옵티컬이라는 안경 브랜드의 뿔테를 써보고 싶어서 간 거였는데 제가 원하는 제품은 없고 다른 제품들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친구가 노치노 옵티컬이라는 브랜드의 안경을 써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저번 도쿄 여행 때도 같은 브랜드의 비슷한 안경을 샀었는데 사람마다 맞는 브랜드가 있나 봐요. 걷다 보니까 어느새 나카메구로였어요. 벚꽃 필 때 여기 강 주변이 그렇게 예쁘다던데 벚꽃 시즌에도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여기 근처에는 킨토 매장이 있는데요. 킨토 제품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와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또 열심히 걸었습니다. 다이칸야마 나카메구로 이쪽은 길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한 15분, 20분 정도 걸었을 뿐인데 정말 다른 분위기의 시부야가 나옵니다. 배가 고파서 시벤빵을 맛있게 먹었고요. 국뽕이 차오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파르코 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베이프는 한번 쓱 둘러보고 나왔고요. 역시나 중국인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포토와 휴먼메이드는 프리패스 했습니다. 휴먼메이드 블루보틀 매장에 갈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줄 설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역시나 슈프림 매장에는 물건이 없었고 스투시에는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여기도 굳이 줄은 서고 싶지 않아서 과감히 패스를 했습니다. 조금 걸어서 포릭스 스토어에 방문을 했는데 제가 여기 여행 오기 전에 10일 전쯤에 몰테이를 통해서 포릭스 스토어 레벨 7 자켓을 하나 샀었거든요. 여행 갈 줄 알았다면 아마 도쿄 가서 샀을 텐데 배송비가 좀 아깝긴 하네요. 아무튼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도쿄 가서도 포릭스 스토어에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제가 구매한 자켓이랑 비슷한 디자인의 바람막이도 막 입기에 괜찮을 것 같았고요. 피시테일도 간절기부터 초겨울까지 하나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았습니다. 가성비부터 가심비까지 다양하게 있었으니까 구경삼아 들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키스 매장도 줄이 있었는데 구경삼아 들어갔다 왔어요. 막 살만한 건 없었지만 그래도 매장을 워낙 잘 해놔서 구경하기에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키스 제품들도 디자인이 꽤 괜찮게 나오니까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곧 한국에도 키스 매장 오픈한다고 하는데 줄 엄청 서겠죠 아마. 근처에 챔피언도 들어가 봤는데요. 제가 워낙 챔피언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세일해서 이것저것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블루텍 같은 좀 고가의 제품들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한 번쯤 내려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캐스트리트에 왔습니다. 사실 이때부터는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이카냐마부터 쉬지 않고 계속 걸었으니까 지칠만도 하죠. 하지만 해질녘 캐스트리트 분위기를 느끼면서 천천히 한번 걸어봤는데요. 매장에서 나오는 노란 불빛들이 너무 감성적이더라고요. 온러닝에는 무슨 일인지 줄이 엄청 서 있었어요.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한가 봅니다. 오클리도 세일해서 들어가 봤는데 딱히 살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선글라스는 정말 너무너무 가벼워서 살 뻔했지만 당이 너무 떨어져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었는데요. 이 피노라는 아이스크림 꼭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하라주쿠 슈프림에도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고요. 근처 카라트 윗매장에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가격이 막 메리트 있는 건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구하기가 힘들다거나 출시 전인 제품들을 구매하기엔 좋은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저번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더블리 치노 팬츠를 구매를 했는데요. 사실 더 사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참을 수 있는 건 참아야죠. 또 어떤 꿀템들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사실 이날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결국 휴먼메이드 블루보틀 매장까지 오긴 왔습니다. 여기 온 목적은 저번 여행 때 못 사서 아쉬웠던 그 머그컵이었어요. 근데 이 야구 점퍼도 이쁘더라고요. 가격 보고 내려놓긴 했지만요. 카드 지갑이랑 키링도 같이 샀는데요. 이번 여행은 옷보다 다른 걸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못 걷겠다 싶어서 근처 오코노미야끼 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한국 손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웨이팅하는 앞뒤로 전부 한국 손님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막 30분, 1시간씩 웨이팅 하시면서 먹을 만한 곳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적당한 맛이지만 바로 앞에 철판에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보는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짠. 3일차입니다. 이날은 오모테산도부터 시작해서 하라주쿠랑 아오야마까지 둘러보는 계획이었어요. 아점으로 숙소 근처에서 라멘을 먹었고요. 커피를 한잔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커피가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오모테산도 힐즈에 방문을 했는데요. 오모테산도 힐즈는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건물로 유명하죠. 이곳은 오모테산도 힐즈 안에 더도쿄라는 편집샵인데요. 일본 브랜드 위주로 큐레이팅이 잘 되어 있어서 일본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는 여기서 커니라는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구매를 했는데 매장 직원분께서 브랜드 인스타도 들어가 주시고 설명도 엄청 잘 해주셨고요. 이렇게 명품 매장처럼 탄산수도 주시더라고요. 기분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모테산도 힐즈의 지하 1층에 있는 미하라 야스히로를 방문했습니다. 저번 도쿄 여행 때 여기서 베이커 드로우에 당첨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 보라색 신발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결국 사이즈가 없어서 신어보지도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옷 구경하기에도 좋고 직원분들도 엄청 멋있으시고 친절하셔서 한번 둘러보셔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모테산도 힐즈 길 건너 자이레에는 모마 디자인 스토어가 있습니다. 사실 단일 공간에서 구경하는 재미는 도버 스트릿 마켓이랑 여기가 최고인 것 같네요. 모마 디자인 스토어는 진짜 아기자기한 예쁜 아이템들이 많아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눈 돌아가셔서 지갑 탈탈 털리실 수도 있어요. 저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아이템들이 한가득이었고 정말 참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엄청 예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뉴에라랑 모마가 콜라보한 그레이 컬러의 볼캡을 하나 구매했고요. 여자친구는 챔피언과 모마가 콜라보한 후드를 하나 샀습니다. 오렌지 색감이 너무 좋아 보여요. 모마 볼펜이랑 뭐 이것저것 샀는데 여기는 텍스 리펀을 이렇게 결제 후에 현금으로 해주는 시스템이라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있는 헤이 매장도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여기도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처 가차샵에서 여자친구 직장 동료 고양이를 닮은 인형이 있어서 구매를 했는데 너무 귀엽기도 하고 체형까지 빼다 박아서 신기했습니다. 라포레 하라주쿠 2.5층에는 그레이트라는 편집샵이 있는데요. 하이엔드부터 스트릿까지 다양한 의류들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중고 제품들도 전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고 젠틀몬스터 제품도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발렌시아가나 뭐 질샌더, 로에베 같은 고가의 제품들도 있었고 뉴발란스나 나이키, 살로몬 같은 제품들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느낌으로 힙하게 전시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할인율도 꽤 괜찮아서 잘만 고르면 괜찮은 아이템 득템하기에도 좋겠더라고요. 피곤하고 당도 떨어져서 도쿄 프라자 8층에 위치한 스타벅스에 갔습니다. 여기는 옥상 정원이 있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조금 더 따뜻해지면 밖에서 커피 한잔 하기 너무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옥상에 조성해 놔서 공간도 너무 예뻤고 위가 뻥 뚫려 있어서 개방감도 정말 좋았어요.
근처 또 투모스입니다. 여기서 여자친구는 이 핑크색 스페지아를 구매를 했어요. 진한 핑크 컬러라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번 여행에서 신발을 하나도 못 샀네요. 또 아오야마의 HBTN 유스로 열심히 걸었습니다. 도쿄 밤골목을 걷는 것도 상당히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HBTN 유스는 유나이티드 에로우가 타겟 연령층을 좀 낮춰서 비교적 현실적인 라인업으로 오픈한 편집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입을 만한 비싼 제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의류나 액세서리, 신발, 그리고 소품들까지 괜찮은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지하에 피자 맛집도 있다고 하네요. 돌아가는 길에 스니커즈 편집샵이 있어서 보니까 미아라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날 신었던 보라색 미아라가 눈에 계속 아른거려서 다시 들어가서 신어보고 한 500번 정도 망설이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 사길 잘한 것 같아요. 숙소 가는 길 편의점 터는 건 국룰이죠. 덕분에 그렇게 많이 걸었는데도 돌아와서 몸무게 재보니까 2kg가 넘게 쪄 있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 캔으로 된 잭콕은 한국에도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4일차입니다. 3일간의 강행군 덕에 정말 지칠 대로 지쳐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쇼핑보다는 좀 먹고 쉬는데 포커스를 뒀던 것 같아요. 아침 일찍부터 신주쿠로 향했습니다. 신주쿠 교외에 스타벅스 뷰가 그렇게 좋다고 해서 열심히 갔는데 월요일은 휴무였어요. 다들 저처럼 헛걸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쉬웠지만 다음을 기약해야죠. 하지만 근처에 가고 싶었던 알리아 카페가 있어서 오픈런을 할 수 있었어요. 저번 여행 때 저장해놓고 못 갔던 곳인데 일본에서는 이런 레트로한 카페들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프렌치 토스트가 정말 맛있었어요. 들어가서 QR코드로 주문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저희는 프렌치 토스트 믹스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믹스를 시키면 아이스크림, 생크림, 사과잼 3가지가 같이 나와서 다양한 맛을 즐길 수가 있고요. 빵이 정말 푹신한 게 너무 맛있었어요. 근처에 미도쿄라는 가차샵이 있었는데요. 건물을 통째로 쓰는 가차샵이었어요. 여기서는 귀여운 햄스터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으로 나폴리탄 스파게티를 먹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극혐한다는 그 나폴리탄 스파게티죠. 하지만 저희는 정말 좋아해서 갈 때마다 먹는 것 같네요. 여기는 맛있는데 가격도 싸고 양도 많고 무엇보다 현지인밖에 없어서 일본 여행 온 느낌이 제대로 나더라고요. 매장 분위기도 일본 느낌 낭낭하게 났고요. 맛있게 배를 채우고 근처 빔즈 재팬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도 건물 전체가 빔즈라서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층에는 일본 전통 느낌이 굉장히 강한 소품들 위주로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정말 이쁘긴 한데 막상 구매까지는 망설여지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층별 컨셉이 다 다르고 분위기도 확확 달랐는데 전체적으로 귀엽고 아기자기한 소품 같은 것도 많고 매장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서 눈이 즐거운 빔즈 재팬이었습니다. 위에도 볼 게 많았지만 아무래도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층에 볼 게 많으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신주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세탄 맨즈입니다. 여기는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핫하고 트렌디한 브랜드들 그리고 명품 브랜드들이 컴팩트하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세탄 백화점은 외국인들 대상으로 5% 할인받을 수 있는 게스트 카드를 발급해 주니까 여기서 구매를 하실 분들은 이거 잊지 말고 꼭 발급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부야로 이동해서 요요기 공원에 방문을 했는데요. 도쿄에는 이렇게 크고 오래된 공원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러닝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강아지 산책시키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날은 다른 날에 비해서 좀 쌀쌀했는데 조금만 따뜻했더라면 먹을 거 사서 돗자리 깔고 한참을 앉아서 여유 부리고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도그런이라는 게 있는데요. 강아지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았어요. 사이즈별로 좀 다르게 풀어놓을 수 있는 것 같았는데 강아지들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줘서 애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가끔 지네들끼리 싸우는 애들도 있긴 했는데 아무튼 너무 귀엽고 행복해 보여서 여기서 거의 30분 넘게 구경하고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오모테난도 근처 이자카야에서 친구를 만나서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일본어 잘하는 친구가 있을 때는 든든하네요. 저번에 왔을 때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다음날 숙취가 너무 심했어서 이번에는 적당히 먹었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아쉬운 마음에 공항에서도 편의점을 털고 마지막 가차도 뽑았습니다. 너무 귀엽죠? 저희가 막 대문자 제이처럼 여행을 딱딱 계획하고 돌아다니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4박 5일 동안 정말 많이 돌아다닌 것 같은데요. 영상들 정리하면서 다시 보니까 벌써 그립네요. 아마 일본은 올해 안에 한두 번 정도는 더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열심히 돌아다니고 또 열심히 찍어 올게요. 도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갔다 오신 분들한테는 추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